예, 미중 간의 추가 협상과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우리 경제, 삼성전자를 필두한 기업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해서 경기와 함께 반도체 바닥론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과 뉴스들이 좀 있고요. 한편에서는 좀 더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박사님과 그 전에 얘기했던 걸로 보면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지 않았나.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시각이셨었죠. 사실은 그 바닥이 올 하반기냐 내년 1분기냐에 대한 그 확신이 차이? 없다라는 거였었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다음 수출 같은 것들이 플러스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가 바닥인 건 맞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실적이 정말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수치로 보면 1분기가 2분기보다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1분기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기록이 될 거거든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수출도. 왜냐하면 1분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 내년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YOY로 하면 크게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데 절대 수치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 1분기가 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많은 리스크들이 올해 안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인들이었는데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어쨌든 제일 먼저 여쭤봤고요. 경기 상황에 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세계 경기 전망치들이 지금 낮아져 왔는데 경기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역시 조금 좋아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성장 추세일까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2%까지도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 기관들도 있어서 올해보다는 하향 쪽으로 지금 추가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는 2%대이지만 민간 기관들은 1% 후반대들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어떤 추세들을 보면은 이미 저희들이 2010년, 11년 이후로 급격한 하락을 한번 거쳤고 이제 그 레벨이 낮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실 기저효과 같은 걸 제외하고 3%를 다시 달성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 저희들이 잘해야 2% 초반대 내지는 그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되는 그 레벨에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질에 맞는 저희들의 새로운 또한 성장 동력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조로 간다는 게요. 구조와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보면 올해는 안 좋았는데 이익들도 작년에 워낙 좋았었고 올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익도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익을 얘기하면 또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 사실은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제조업의 이익에 감소했던 것도 반도체에서 사실은 깎아먹은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내년도 이익 전망이 가장 궁금하고 또한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실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1년 새에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하락하면은 버텨낼 장사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요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년 되면은 사실은 가격 등락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올해와 같은 그런 정말 폭락에 가까운 그런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기업들은 원가 절감 속도가 워낙 빨라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공정 미세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항상 비트로 보면은 양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의 파일 한국 기업들은 탑 티어에 있기 때문에 늘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올해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50% 100% 사이 어딘가쯤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YY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 볼 수 있죠. 이 전체 상장사 전체로 봤을 때요. 반도체들이요. 반도체만 예, 봤을 결국은. 때요. 예. 근데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이제 반도체를 포함하면 20% 조금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착시 현상은 주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7년,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그 당시는 가격이 뭐 60%, 100% 심지어는 150% 상승을 했던 기간에 달성했던 실적인데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후로도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이제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가격이 빠지는 효과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이 꽤 많이 이제 반영을 시장이 하고 있다.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거란 말씀이신데 반도체가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면 우리 그 또 이 한국 경제 잣대인 또 주가의 잣대인 수출 감소폭도 좀 줄어들겠네요, 내년에. 네. 수출에서 차지하는 뭐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은 상태이고 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보다도 실제로 수출의 증감에 미치는 실질적인 의존 영향도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50%가 넘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가 올해는 뭐 연간 내내 거의 3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내년이 되면 1분기까지는 여전히 마이너스일 게 확실하고요. 네. 2분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도 저희가 볼 때는 플러스로 끌고 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첫 질문에 제가 이제 좀 확인하려고 여쭤봤는데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그러면 바닥을 찍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1분기 수치는 안 좋을 거지만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하면 사실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는 다 예. 지나갔다고 봐야 그렇게 되니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보다 수치로 확인하기 조금 전이 오히려 이제 접근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저는 네. 조금 조심스럽다 생각되는 것들이 올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급등했잖아요. 올랐다, 하이닉스는 거의 네. 45%, 50% 가까이, 삼성전당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냐를 보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 거꾸로 방향이 주가로 올랐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많았는데 그럼 내년에 진짜 기대만큼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럼 또 올라갈 거냐? 네.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이 많네요. 네. 이미 미리 올라간 폭이 너무 커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예. 완전히 회복된 수준까지 주가는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회복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그런데 보면 반도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도 매도했고 근데 대만의 TSMC 얘기나 대만 시장 얘기할 때는 대만 주가는 잘 간다. 대만의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잘 간다. 외국인들이 산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그 차이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이 지금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1차 뭐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었었고 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만과 달리 뭐 대만도 사실 중국 의존도 많긴 할 텐데 네. 사실 저희들이 워낙 중국 수출이 반도체 70%가 넘고 그리고 저희들 또한 수출 전체도 중국 의존도가 20%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내년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6%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산에 영향이 미치지 못했지만 일본하고의 지금 수출 무역에서 약간 분쟁 상황이 있는 것들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아직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예. 한국 주가가 좀 대만 TSMC에 네. 비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되는 요인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구조적인 요인이 이제 꽤 있다고 보신 겁니다. 예. 메모리와 비메모리 잘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네. 보면은 비메모리는 오히려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예. TSMC는 2020년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이 회복될 증가폭이 때. 되지 없어요. 굉장히 낮은 그렇겠군요. 증가 될 거고 오히려 증가율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점프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를 하면 네. 그렇다 보면 그건 포트폴리오 문제는 오히려 메모리 기업들이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여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와 반도체 의존도가 네.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실제로 그 반도체 가격들이 얼마나 떨어졌고 좀 돌아서고 있는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주력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고점 네. 대비 한 60%, 65% 정도 지금 하락한 좀 상태이고 많이 하락했네요. 낸드 64기가 같은 경우도 거의 60% 초반대 하락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다행히 저희들 6월, 7월 정도까지가 그 하락 속도로 보면 거의 피크였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이제 한 자릿수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 특히 SSD에 들어가는 낸드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예. 대부분의 제품들, 메모리군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하락이 멈추지 않은 품목들이 많고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있어서 네. 제가 볼 때 내년 1분기에도 조금 더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계산해보면 적정 가격까지 아직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뭐 많은 품목 20%도 있지만 대부분은 5%, 10% 이내의 하락이 진행되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가격대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시면 늘 여쭤보지만 공급 사이드는 어느 정도는 업체들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가격이 꽤 빠르게 회복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이 확 좀 당겨줘야 되는 거네요. 수요가 사실은 지금 예상치를 보면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비트 그로스가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렇다 보면 수요 증가율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우려 포인트가 올해 사실은 저희 가격 급락이 조금 완만해졌던 것들은 감산의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 공급 있거든요. 사이드에서.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설비 투자했던 것들이 풀 캐파를 다 돌리면 지금 완전히 공급 과잉 상태인 것이에요. 네. 캐파를 비교를 해보면. 근데 2020년이 돼 보면 설비 투자를 또 다시 또 증가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풀캐파를 돌리면 항상 공급 과잉 상태가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이 2020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디램 중심으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이제 우리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 삼성전자의 투자 의지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 쪽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반도체가 이 세상에 선을 보이는 이후로 네. 수요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2012년 같은 뭐 글로벌 경제 불황기에도 네. 플러스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수요는 늘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제한된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네. 반도체는 이전에 없었던 수요가 계속 살아나오는 것이 있어서 수요는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리한 설비 투자 쪽만 저희 기업들이 조금만 절제할 수 있다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주환 박사님 얘기는 어쨌든 간에 바닥은 돌아서 나온다. 내년 1분기까지 수치는 안 좋겠지만 확인되는 수치보다는 사실 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다는 것. 다만 이제 주가 부분은 오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는 추가적인 고민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집중분석 하나금융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